한 러시아 여성이 한국인과 운명적 사랑에 빠져 서울로 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온돌에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죠. 3년 후 영하 40도에 익숙한 장모님도 한국 온돌방에서 땀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구나. 그 눈물의 사위는 결심합니다. 이 온기를 시베리아로 가져가겠습니다. 파이프도 얼어 터지는 동토의 땅, 불가능에 도전한 사위의 기적에 러시아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시베리아를 녹인 한국의 이야기, 그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죠.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아, 오늘은 좀 따뜻하니?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러시아를 떠난 지 2년, 이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죠.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좀 추워서 잠을 설쳤을 뿐이야.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실내인데도 말이죠. 아빠, 왜 집 안에서 모자를 쓰고 계세요? 아, 이거? 머리가 좀 시려서.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모님 뒤로 보이는 거실 창문에 성애가 가득했어요. 실내 쪽에 말입니다. 엄마, 지금 난방 켜놨어요? 순간 부모님이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격렬한 기침 속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화면 밖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올가, 올가,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아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어머니께 달려가신 것 같았어요. 천장만 보이는 화면, 너머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올가, 정신 차려. 제발.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페름에 사는 이웃 이리나 아주머니에게요. 이리나 아줌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주세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이리나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타샤, 지금 구급차를 불렀어. 너희 부모님 집이 얼음장 같아. 난방을 끈 지 며칠은 된 것 같은데.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난방을 껐다고요? 이번 달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못 내셨대. 영하 43도인데 난방을 끄고 지내신 거야. 페름 중앙병원 응급실. 3시간 후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샤야,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저체온증이래. 심장과 폐에 합병증이 왔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태웅이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끄고 영하 43도에서. 태웅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페름으로 가자.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모스크바 경유 페르맹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제발 엄마가 무사하기를. 페름 중앙병원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단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담당 의사 세르게이 박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따님이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실로 들어가자 그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소 12시간 이상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셨습니다. 체온이 28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하지만 뭐요? 폐렴합병증이 왔고 심장 기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페름의 겨울은 아직 3달이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작년 겨울에만 페름 지역에서 217명이 동사했습니다. 대부분 난방비를 내지 못한 노인들이었죠. 217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나타샤야, 태웅이도 왔구나. 엄마, 왜 난방을 끄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야 평생 추위 속에서 살았잖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춥더구나. 그리고 러시아 가스프롬이 또 가격을 올렸어. 한 달 난방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왔지. 태웅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100년 된 목조 주택이야. 단열이라곤 없지. 라디에이터 난방인데 켜도 따뜻하지 않아. 바닥은 늘 얼음장이고 저는 부모님께 매달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타샤, 우린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낯선 나라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태웅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 부모님이 한국 오시는 것도 거부하시는데. 태웅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부모님이 페름을 떠날 수 없다면 페름을 따뜻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영하 43도를 어떻게 이겨? 러시아 난방도 못 이기는데. 한국엔 온돌이 있잖아. 우리 집 바닥 얼마나 따뜻한데. 순간 저는 태웅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시베리아의 혹한을 한국의 온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시고 저희는 부모님의 집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칼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내인데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집 아니야? 태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페름의 겨울은 원래 이래요. 밖이나 안이나 똑같아요. 집 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거실 창문 안쪽에는 두꺼운 성에가 끼어 있었고 벽 모서리마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어요. 부엌 수도꼭지는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태웅이가 바닥을 만져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얼음장이야. 이게 어떻게 집이야? 이 집은 1920년대에 지어졌어요. 스탈린 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강제 이주당해서 받은 집이죠. 태웅이가 라디에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녹슬고 낡은 주철 라디에이터였어요. 이게 유일한 난방 장치야? 네, 그나마도 제대로 안 돼요. 뜨거운 물이 순환해야 하는데 파이프가 너무 오래돼서 절반도 안 돌아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잤어요. 각자 방에서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꺼운 이불을 3장씩 덮고도 추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였어요. 발가락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나타샤, 이 집 단열은 어떻게 되어 있어? 태웅이 벽을 두드려봤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났어요. 단열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무 판자 2겹이 전부예요. 그 사이엔 톱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썩었을 거예요. 태웅이가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실내 온도 영하 5도. 난방을 끈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바깥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페름의 겨울은 10월부터 5월까지예요. 8개월이죠. 그중 12월부터 2월까진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태웅이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오네. 지붕에 쌓인 눈이 3미터는 될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집이 조금씩 내려앉아요. 틈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병들이 가득했어요. 혈압약, 심장약, 관절약. 그리고 옆에는 난방비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45만 루블? 태웅이가 놀랐어요. 하나로 800만 원이잖아. 부모님 연금 합쳐서 20만 루블이에요. 난방비가 수입의 2배가 넘는 거죠. 태웅이가 고지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스 사용료가 작년보다 3배나 올랐네. 러시아 가스프롬이 독점이에요. 마음대로 올려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집은 에너지 효율이 최악이라 더 많이 나와요. 밖에서 이웃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나타샤 아니니? 언제 왔니? 예카테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너희 엄마 괜찮니? 병원에 실려갔다면서.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옆집 블라디미르도 그렇게 갔어. 난방 끄고 자다가. 올해는 또 누가 갈지. 할머니 댁은 난방 켜셨어요? 하루에 4시간만 켜.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그것도 거실만. 나머지는 꽁꽁 얼려놓고 살지. 태웅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 마을에 이런 집이 많아요? 여기 300가구 중에 200가구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다들 비슷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목조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열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작년 겨울 사망자 통계 봤어. 태웅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페름 지역 동사자 217명.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래. 우리 부모님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어요. 태웅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막을 거야.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자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어요. 물병에 넣어둔 물이 얼 정도였죠. 여보, 이제 알겠어? 저는 태웅을 바라봤어요. 이게 페름의 겨울이에요. 부모님이 평생 이렇게 사신 거예요. 태웅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품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웅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타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서울대 도서관에서요? 그때도 난방이 고장 났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도서관, 태웅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의 약속. 내가 평생 따뜻하게 해준다고 했지. 그 약속, 부모님께도 지킬 거야. 3년 전 겨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지 한 달째였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지만 한국학 수업도 들어야 했어요. 그날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었죠. 아, 춥다.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중얼거렸어요. 도서관 난방이 고장 났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 지 2시간째. 12월 서울의 추위가 도서관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페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그 남학생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핫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쓰지 않고 제게 건넸습니다. 손 시리시죠? 이거 쓰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러시아식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페름이라는 곳에서요. 페름, 우랄산맥 근처 도시죠. 도스토옙스키가 유배 갔던 곳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페름을 안다니. 그것도 도스토옙스키까지. 어떻게 아세요? 저 한국학과 대학원생이에요.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 저는 태웅이에요. 김태웅.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태웅은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어 연습이 필요했거든요. 언어 교환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이상이 되어갔죠. 어느 날 태웅이 물었어요. 러시아는 정말 그렇게 추워요? 페름은 겨울이 8개월이에요. 영하 40도는 기본이고요. 어떻게 견뎌요? 저는 웃었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추위는 우리 삶의 일부니까요. 한국엔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바닥 난방이요? 태웅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들이라고도 해요. 삼국시대부터 사용했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방바닥 아래 고래라는 통로를 지나가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러시아는 라디에이터만 써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죠. 온돌은 달라요. 복사열로 바닥부터 데우니까 온몸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말씀이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래요.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문화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고 우리 사이도 깊어졌습니다. 남산타워에서 태웅이 말했어요. 나타샤, 러시아는 춥지만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부한 고백이었지만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름, 태웅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경주에서 한옥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죠. 러시아 아가씨구나. 추운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 집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야. 어머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아래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페름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때요? 태웅이 물었어요. 천국 같아요. 정말로. 가을,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태웅이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타샤,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따뜻하게 해줄게. 저는 망설였어요. 태웅아, 나는 부모님을 두고 올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자주 페름에 가면 되지. 아니면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도 되고. 넌 러시아 겨울을 몰라. 페름이 얼마나 춥고 힘든 곳인지. 태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북극이라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페름도 따뜻하게 만들 거야. 한국 온돌로. 그때는 그냥 사랑의 맹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실현할 줄은 몰랐죠.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야 하니? 엄마, 사랑해요. 자주 올게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결혼식은 서울과 페름에서 2번 했습니다. 페름 결혼식 때 태웅 부모님이 오셨어요. 12월이었는데 벌써 영하 20도였죠.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태웅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추위도 삶의 일부니까요. 태웅 아버지가 우리 집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온돌을 놓으면 좋겠네요. 온돌이 뭐예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태웅이 통역하며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신기해하셨지만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 들으셨겠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종종 부모님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누울 때마다 페름에 얼어붙은 집이 떠올랐어요. 여보, 부모님께 온돌을 선물하고 싶어. 태웅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꼭 그럴 거야. 약속해.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1년 후 페름에서 걸려온 그 다급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태웅이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따뜻한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고맙지만 불가능해. 페름은 너무 춥거든. 하지만 태웅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제게 핫팩을 건네던 그날처럼 따뜻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결혼 후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나와 태웅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 앞에 섰을 때 긴장이 됐어요. 자, 우리 집이야. 태웅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현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마치 햇볕이 내리쬐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것 같았어요. 놀랐지? 태웅이 웃었어요. 이게 온돌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페름에서는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2켤레씩 신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바닥 전체가 다 따뜻해? 응. 집 전체가 다 그래. 침실도, 부엌도, 심지어 화장실 바닥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차가운 타일이 아니라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페름에서는 화장실 가는 게 고문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태웅이 거실 바닥을 가리켰어요. 바닥 아래 5cm쯤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야. 그럼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겠네? 아니야. 오히려 효율적이야. 한번 데워지면 열이 오래 가거든. 그리고 바닥부터 데우니까 실내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져.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니, 아예 누워버렸어요. 등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뼈가 녹는 것 같아. 태웅이 옆에 누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해. 밥도 먹고, TV도 보고, 잠도 자고. 침대 없이? 전통적으로는 그랬어. 지금은 침대 쓰는 집도 많지만 여전히 바닥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들었습니다. 페름에서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어도 코끝이 시렸는데 여기서는 얇은 이불 한 장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벽에 눈이 떴습니다. 습관적으로 슬리퍼를 찾으려다가 멈췄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아도 따뜻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늑했죠. 이게 천국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태웅이 온돌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온돌은 기원전부터 있었어. 고구려 시대 벽화에도 온돌 구조가 나와. 처음엔 부분 난방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지. 왜 한국만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을까? 한국도 겨울이 춥거든. 특히 북쪽 지방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그런데 한국인들은 좌식 생활을 했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야. 천재적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과학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난방법이라는 거야. 열역학적으로 봐도 복사열을 이용한 바닥. 난방이 대류를 이용한 공기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30%는 높아.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온돌에 중독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걷는 자유, 거실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여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책을 읽는 행복. 어느 날 태웅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타샤야, 한국 생활 어떠니? 너무 좋아요, 어머니. 특히 온돌이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는 연탄 온돌이었어. 연탄을 아궁이에 넣고 떼면 그 열기가 방바닥을 지나가는 거였지. 지금은 보일러지만 원리는 같아. 러시아 부모님께도 이런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한 달 후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나타샤, 한국 생활은 어떠니? 엄마, 여기 바닥이 따뜻해요. 맨발로 다녀도 안 추워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휴대폰을 들고 집안을 보여드렸어요. 바닥에 손을 대고 맨발로 걷고 바닥에 누워도 따뜻하다는 걸 보여드렸죠. 세상에, 마법 같구나.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니? 태웅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이에요. 바닥 아래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어요. 러시아엔 왜 그런 게 없을까? 어머니가 아쉬워하셨어요. 그때 태웅이 말했어요. 언젠가 페름에도 온돌을 놓아드릴게요. 부모님은 그저 위로의 말로 들으셨겠지만 태웅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페름에서는 추위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추위를 잊고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태웅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부모님께 온도를 선물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약속했잖아. 평생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 약속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돼.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기적이었죠. 어머니가 쓰러진 그날로부터 2달 후 병원에서 퇴원한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장거리 비행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페르멘 4월이 왔지만 여전히 영하 10도였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도 되는 걸까?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또 쓰러지면 어떡하니? 엄마, 한국은 따뜻해요. 페름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부모님은 거대한 캐리어 2개를 끌고 오셨어요. 엄마,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캐리어를 열어보니 두꺼운 털코트, 방한 부츠, 털모자, 장갑, 목도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도 4월이면 춥잖니. 준비해야지. 저는 웃음을 참았어요. 엄마, 서울은 지금 영상 15도예요. 봄이에요. 영상 15도?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게 정말 4월이야.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두꺼운 코트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페름에선 7월에나 이런 날씨인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웅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이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두 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드레이, 바닥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따뜻해. 어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웅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너무 따뜻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이게 정말인가? 아버지도 바닥에 앉으셨어요. 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바닥 전체가 다 따뜻하다니. 태웅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온돌이에요. 바닥 아래 온수가 순하네요. 집 전체가 다 이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모든 방이 다 그래요. 한번 둘러보세요. 부모님은 마치 처음 걷는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집을 둘러보셨어요.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모든 곳에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따뜻해.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꿈에선 화장실 가는 게 고문인데.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거실 바닥에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도 안 추워.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따뜻하니까 편해요. 태웅이 웃었어요. 아버지가 바닥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인간다운 삶이야. 첫날 밤, 부모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은 이불 한 장만 덮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페름에서는 이불 3장을 덮고도 추워서 잠을 설쳤는데 다음 날 아침, 나타샤야,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는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니고 계셨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평생 이렇게 편하게 잔 건 처음이야. 뼈 마디마디가 다 풀린 것 같아. 그리고 봐, 맨발로 걸어도 안 추워. 페름에서는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과 슬리퍼를 신으셨던 분이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먼저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페름에서는 만성 기침에 시달리셨는데 건조하지 않아서 그래요. 태웅이 설명했어요.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페름에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페름에서의 그 우울하고 지친 표정이 사라졌어요. 열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갑자기 우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나타샤야, 우리가 70년을 추위에 떨며 살았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페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얼음 지옥으로. 태웅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페름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가능하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도 진출해 있어요. 보일러도 수출하고 있고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밤,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이 따뜻함을 몸에 새기고 싶어. 페름에 가면 다시 못 느낄 테니까. 아버지도 바닥을 쓰다듬으셨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꿈이 아니에요. 태웅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곧 페름에서도 이렇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공항 가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나타샤, 2주 동안 천국에 있었어. 정말 고마워. 엄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가 태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위, 정말 페름의 온도를 만들 수 있겠나? 네, 장인어른, 약속드립니다.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따뜻한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부모님을 배웅한 다음 날, 태웅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인 박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태야, 큰 프로젝트가 생겼어. 러시아 영하 40도에서 작동하는 온돌 시스템. 가능할까? 영하 40도. 미쳤구나. 하지만 재미있겠는데? 부모님을 배웅한 다음 날, 태웅은 박진태를 만났습니다. 진태는 한국 최대 보일러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영하 40도, 진태가 노트북을 펼치며 물었어요. 그건 한국 보일러 규격을 완전히 벗어나는데.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진태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러시아 페름, 연간 최저 기온 영하 43도, 평균 겨울 기온 영하 25도. 이건 거의 남극 수준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문제는 동파야. 진태가 설명했어요. 일반 온수 파이프는 영하 20도에서도 터질 수 있어. 영하 40도면 폭탄이 되는 거지. 태웅이 물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야? 진태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어요. 잠깐, 내가 나사에서 일할 때 봤던 게 있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응.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거든. 우주정거장도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해. 영하 15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 진태가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특수 냉각수를 쓰거든. 에틸렌글리콜이랑 물을 섞은 부동액이야. 이걸 온돌에 적용하면 부동액으로 바닥을 데운다. 정확히는 부동액과 물의 혼합액이지. 비율을 조절하면 영하 50도에서도 안 얼어. 태웅이 흥분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거야? 이론적으론 그래. 하지만 문제가 더 있어. 진태가 새로운 도면을 그렸어요. 첫째, 단열. 러시아 목조 주택은 단열이 최악이야. 아무리 바닥을 데워도 열이 다 빠져나가. 그럼 3중 단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첫 번째 층은 습기 차단, 두 번째는 단열재, 세 번째는 열 반사 필름. 비용이 많이 들겠네. 둘째, 보일러. 진태가 계속했어요. 일반 보일러론 절대 안 돼. 극저온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보일러가 필요해. 그런 게 있어? 우리 회사에서 시베리아 수출용으로 개발한 게 있어. 아직 테스트 단계지만. 진태가 노트북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스테인리스 보일러였습니다. 코드명 아크틱 파이어. 영하 50도에서도 시동 걸리고 열효율 95%. 문제는 가격이야. 일반 보일러의 10배. 얼마야? 한 대에 5천만 원. 태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산 초과야. 셋째, 시공. 진태가 가장 큰 문제를 꺼냈어요. 러시아 현지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을까?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태웅이 말했어요. 혹시 최현정 지사장 알아? 현정이, 모스크바 지사장? 응, 대학 선배야. 러시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지.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현정이한테 연락해봐.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 테니까. 그날 밤, 태웅은 모스크바의 최현정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태웅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누나, 페름의 온도를 설치하고 싶어. 현정이 웃었습니다. 페름, 거기 영하 40도 내려가는 곳 아니야? 맞아. 그래서 누나 도움이 필요해. 태웅이 상황을 설명하자 현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흥미롭네. 사실 우리도 러시아 개인 주택 시장을 노리고 있었어.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라 어렵지만 개인 주택은 가능해. 현지 시공업체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세르게이 볼코프. 시베리아 가스관 공사 출신이야. 극한 환경 전문가지. 연결해 줄 수 있어? 뿐이지. 그런데 태웅아, 이거 개인 프로젝트야? 응, 장인 장모님 댁에 설치하려고. 현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거 잘하면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어. 페름에서 성공하면 시베리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거든. 일단은 부모님 댁부터. 알았어. 내가 특별히 지원할게. 아크틱 파이어 보일러도 원가에 공급하고 세르게이도 연결해 줄게. 며칠 후 진태가 완성된 설계도를 가져왔습니다. 봐. 이게 최종 설계야. 도면에는 복잡한 파이프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바닥 전체를 10cm 높이고 3중 단열 시공. 그 위에 부동액 파이프를 20cm 간격으로 배치. 총 500m 파이프가 필요해. 500m? 집 전체를 커버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해.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진태가 특수 밸브를 가리켰어요. 자동 압력 조절 밸브. 부동액이 얼면서 팽창하면 자동으로 압력을 빼주는 거야. 이게 없으면 파이프가 터져. 태웅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작동할까? 현상으론 완벽해. 하지만 실제로 영하 40도에서 테스트해본 적은 없어. 그럼 우리가 처음이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잖아. 진태가 웃었어요. 나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는 없어. 태웅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이렇게 뼛속까지 따뜻하게 잔 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 그 따뜻함을 페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게 할 거야.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님께는 비밀이었어요. 깜짝 선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5월 말, 태웅은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나탈리아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태웅이 한국 회사 출장 갔어요. 그래? 언제 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일주일 후에요. 사실 태웅은 모스크바에서 최현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태웅아, 여기가 우리 모스크바 지사야. 거대한 건물 15층, 한국 보일러 회사의 러시아 지사였습니다. 러시아 직원이 50명이야. 작년 매출만 1,000억 원이 넘어. 대단하네. 누나, 현정이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봐. 아크틱 파이어.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보일러가 있었어요. 일반 보일러의 3배 크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해? 당연하지. 작년에 야쿠츠크에서 테스트했어. 영하 52도에서도 문제 없었어. 현정이 보일러 내부를 보여줬어요. 핵심은 이 열교환기야.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어. 일반 구리 파이프는 극한 온도에서 깨지거든. 비싸겠네. 가만 3천만 원이야. 하지만 너한테는 특별히 2천만 원에 줄게. 고마워, 누나. 다음 날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눈같이 생긴 거구의 러시아인이었어요. 당신이 한국인 태웅? 세르게이가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태웅은 통역기를 켰습니다. 네. 페름의 온도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세르게이가 웃었어요. 페름, 내 고향 근처야.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 알아.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세르게이는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흥미롭군. 부동액 시스템이라. 가스관 공사할 때 비슷한 걸 본 적 있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나는 영하 60도 툰드라에서도 파이프 깔아봤어. 페름쯤이야. 세르게이가 팀을 소개했습니다. 4명이 젊은 기술자들이었어요. 모두 시베리아 가스관 공사 출신들이야. 극한 환경 전문가들이지. 현정이 물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일러랑 모든 자재를 트럭에 싣고 페름까지 갈 거야. 1500km, 이틀 걸려. 통과는 내가 다 처리했어. 러시아 정부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지원하거든. 태웅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시공 기간은? 세르게이가 대답했어요. 3주, 바닥 뜯어내고, 단열 시공하고, 파이프 까는데 2주, 테스트에 1주. 너무 길어요. 부모님이 눈치채실 거예요. 그럼 2주로 단축하지. 대신 24시간 교대 작업해야 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문제였어요. 태웅이 나탈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을 2주간 친척 집에 보내야 해. 무슨 핑계로? 집 수리한다고 해. 지붕 공사한다고. 나탈리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집 지붕을 수리해야 해요. 시에서 지원금이 나왔대요. 정말?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그런데 2주 동안 집을 비워야 해요. 어머니가 의심스러워하셨어요. 갑자기 노후 주택 긴급 지원 사업이래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결국 부모님은 이모 집으로 가셨습니다. 6월 15일 새벽 4시 거대한 트럭이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웅과 세르게이 팀이 내렸어요. 자, 시작하자. 세르게이가 외쳤어요. 첫날은 바닥을 뜯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100년 된 나무 바닥 아래엔 썩은 톱밥과 쥐사체들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 작업자가 중얼거렸어요. 바닥을 깨끗이 치우고 첫 번째 단열층을 깔았습니다. 방습 비닐과 10cm 두께의 특수 단열재. 둘째 날, 부동액 파이프 설치가 시작됐어요. 간격 정확히 20cm, 세르게이가 소리쳤어요. 1cm만 틀어져도 난방 효율 떨어져. 500m의 파이프를 정교하게 배치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넷째 날, 보일러 설치. 지하실에 아크틱 파이어를 설치하고 모든 파이프와 연결했어요. 연결부 체크, 압력 테스트. 세르게이의 지휘 아래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열흘째, 콘크리트 타설. 파이프 위에 특수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만들었어요. 이 콘크리트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열을 빠르게 전달해. 진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13일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이프에서 누수야. 한 작업자가 소리쳤어요. 부동액이 새고 있었습니다. 접합부가 압력을 못 견딘 거야. 세르게이가 확인했어요.
태웅은 절망했습니다. 내일 부모님이 오시는데. 세르게이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걱정 마. 밤새 고칠 거야. 13일째 밤 10시. 부동액이 새는 곳을 찾아내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야. 세르게이가 손전등을 비췄어요. 엘보 연결부 세 곳이 압력을 못 견뎠어. 태웅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다 뜯어야 해요? 아니, 교체만 하면 돼. 하지만 세르게이가 시계를 봤어요. 10시간 안에 끝내야 해. 새벽 2시,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태웅도 직접 공구를 들었어요. 압력 게이지 확인. 3.5바. 정상입니다. 새벽 4시. 두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일러가 안 켜져요. 진태가 달려왔어요. 어제까지 잘 됐잖아. 보일러 내부를 확인하니 제어 기판이 얼어 있었습니다. 젠장, 온도 센서가 오작동했어. 진태가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걸려? 태웅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2시간은 더 필요해. 8시, 나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12시에 도착하신대. 알았어. 꼭 끝낼게. 9시 30분, 드디어 보일러가 작동했습니다. 시동 걸렸어. 진태가 소리쳤어요. 부르릉. 보일러가 켜지면서 부동액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체크. 상승 중입니다. 20도, 30도, 40도, 10시. 바닥 온도가 25도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이야. 세르게이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태웅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짜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할까? 진태가 특수 냉각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테스트해보자. 파이프 일부를 영하 40도로 냉각시켰습니다. 보일러는 자동으로 출력을 높였고 바닥 온도는 유지됐어요. 완벽해. 11시. 마지막 청소. 모든 공구와 자재를 치우고 집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11시 45분. 모든 작업자들이 철수했습니다. 12시 정각.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수리 다 끝났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엄마. 깨끗이 끝났어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멈춰 섰습니다. 올가. 어머니도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두 분은 천천히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따뜻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이 맞아?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태웅이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약속 지켰습니다. 태웅아, 네가 한 거니? 한국 온도를 설치했어요. 이제 페름의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집이야. 따뜻한 집.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10년 만에 발가락 감각이 돌아올 것 같아. 세르게이가 보일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특수 보일러예요.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얼마나 들었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태웅이 웃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따뜻하게 사신다는 거죠. 저녁,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춥지만 집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밖에 나가기 싫을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네 집에 마법이 일어났대. 바닥이 따뜻하다며?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이게 정말이야? 옆집 이반이 놀라워했어요. 직접 만져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반이 바닥에 손을 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어. 영하 40도에서도 이게 가능해? 한국 기술이야.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우리 사위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일주일 만에 방문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바닥을 체험하고 감탄했어요.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 세르게이가 명함을 나눠줬어요. 원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페름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온돌이 러시아 혹한을 이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태웅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기자는 바닥 온도를 측정하고 보일러를 촬영하고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페름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온돌 설치 후 첫 번째 밤, 부모님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침대에서 주무시지 왜 바닥에? 나탈리아가 물었어요. 오늘만큼은 이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바닥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봐봐. 뭐야?
발가락이 보여. 감각이 돌아왔어. 아버지도 자신의 발을 보셨어요. 10년 동안 감각이 없던 발가락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혈액순환이 돌아온 거야. 일주일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만성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관절 통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라더라. 어머니가 병원 다녀와서 말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폐 기능도 좋아졌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심장 검사 받았는데 10년 전보다 좋아졌대. 태웅이 설명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복사열이 혈액순환을 돕고 적정 습도를 유지해서 호흡기에도 좋아요. 2주째 마을 의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드레이 씨, 올가 씨, 두 분의 건강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졌어요. 비결이 뭡니까? 이 바닥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의사는 직접 바닥을 만져보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25도 일정 온도.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상적이에요. 이런 환경이면 동상도 저체온증도 걱정 없겠네요. 의사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 겨울 이 마을에서 17명이 동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보급되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린데도 영하 15도. 부모님은 반팔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밖은 영하 15도인데 우린 반팔이야.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제 겨울이 기다려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평생 처음이야. 겨울을 기다리는 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어요. 안드레이.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블라디미르네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난방을 못 켜서. 부모님이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와요. 그날부터 부모님 집은 마을의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난방비를 못 내는 이웃들이 낮 동안 와서 몸을 녹였어요. 이 따뜻함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12월, 영하 40도의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시험의 때였어요. 보일러가 견딜 수 있을까? 새벽 3시, 보일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태웅이 달려갔어요. 뭐지? 화면을 확인하니 외부 온도 영하 43도, 최대 출력 가동 중. 하지만 실내 온도는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야. 태웅이 환호했어요. 아침, 아버지가 밖을 보시며 말했어요. 옆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와. 가보니 이웃집 난방이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날 거실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따뜻한 바닥에 앉아 수프를 먹었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전체가 부모님 집을 따뜻한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페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린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온돌, 시베리아 혹한을 정복하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전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하루에 50명씩 구경 왔어요. 정말 영하 40도에서도 바닥이 따뜻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세르게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벌써 200가구가 문의했어요. 세르게이가 태웅에게 말했어요. 최현정 지사장이 페름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태웅아, 이건 대박이야. 본사에서도 관심을 보여. 진짜? 러시아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지원금을 준대. 2월, 페름 시장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국 온돌입니까? 시장은 직접 바닥에 앉아보고 보일러실을 둘러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기술이 필요했어요.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페름 시는 한국 기업과 협력해 따뜻한 페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500가구에 온돌을 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식은 모스크바까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페름을 방문했어요. 작년 겨울 러시아 전역에서 3,000명이 동사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한러 정부 간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올겨울 페름 지역 동사자 수 90% 감소, 온돌이 설치된 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사가 말했어요. 의학적 기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이제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올가 아주머니, 온돌 체험 좀 하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차도 준비할게요. 부모님 집은 온돌 홍보관이 되었어요. 4월, KBS 취재팀이 왔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러시아 극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70년을 추위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한국 사위가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K-온돌, 세계를 따뜻하게 하다. 한국 정부도 관심을 보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 난방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월, 페름의 한국온돌기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태웅이 초대 센터장이 되었어요. 1년 안에 1000가구, 5년 안에 시베리아 전역의 온돌을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르게이는 기술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 100명을 양성해서 자체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공됐습니다. 페름 노인복지관에 온돌이 설치된 거예요. 이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복지관장이 감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온돌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온돌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그해 가을, 페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고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 집은 이제 온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병원 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두 분 다 생체 나이가 10년 젊어졌어요. 특히 심폐기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태웅은 이제 러시아 온돌 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5,000가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르게이는 러시아 최고의 온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이 혹독합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한국 온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나탈리아의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초청받은 거였어요. 온돌 체험수기 발표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1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도 발표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그해 가을, 러시아 전역에서 온돌 설치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최현정 지사장이 바빠졌어요. 러시아 지사를 10개로 늘려야 해. 수요를 못 따라가겠어. 한국 보일러 회사 주가는 3배가 올랐습니다. 그해 11월, 첫 눈이 내리는 페름. 이제 마을의 절반이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가스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웃이 자랑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졌어요. 마을 병원 통계도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호흡기 질환 60% 감소, 심혈관 질환 40% 감소, 동상 환자 제로. 이건 의학 혁명입니다. 병원장이 말했어요. 온돌 설치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다가왔어요. 페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따뜻한 도시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50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고 단 한 명의 동사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이제 온돌 박물관이 되었어요.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병원 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두 분 다 생체 나이가 10년 젊어졌어요. 특히 심폐기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태웅은 이제 러시아 온돌 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5,000가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르게이는 러시아 최고의 온돌 시공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페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울이 기다려져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겨울이요. 크리스마스 이브, 부모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1년 반 전 오늘, 태웅이가 우리 삶을 바꿨어.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평생 추위와 싸우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됐어. 나탈리아가 태웅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지킨 약속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어. 태웅이 미소 지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전 세계 추운 지역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때까지 한 사위의 작은 효심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이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 혁명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뼛속까지 따뜻하게 잔 건 처음이야. 이 한마디가 시베리아 전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술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도 페름의 따뜻한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극한의 추위를 이겨낸 한국 기술의 감동 실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K 온돌의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